네, 방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로스를 쓰냐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아웃풋을 내보낼 거냐, 어떤 아웃풋을 내보낼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y-햇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통 리그레션 문제가 이렇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마이너스 1부터 무한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링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분류 같은 문제, 그런 데서는 0 또는 1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길 원할 때가 많아요. 그죠?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능한 방법은 요런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런 함수.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1이 가장 최소다. 얘가 막 1보다 크다. 1이 선택되고 맥스 0,1이니까 0이 나오는 1이 나오는 거겠죠. 반면에 만약 얘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제 맥스의 0,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일단 0보다 더 작다. 그 음수다. 그러면 그때 0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 이제 0과 1 사이 값이 나오도록 보장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 정보 날라가고 이 전체에서 그냥 1만 나오는 거죠. 그건 뭐다? 굉장히 많은 정보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즉 얘는 이제 얘가 딱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유의미하게 학습이 되고 그 외엔 학습이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한번 배웠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내뱉게 해주는 게 뭐가 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다.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내뱉어주는. 0과 1 사이의 값을 하나 내뱉어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멀티로 확장하고 싶다. 여러 개, 자, 시그모이드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아웃풋 하나예요. 아웃풋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가 0과 1 사이예요. 근데 그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 그죠? 여러 개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여기 n, 그래서 여기 n possible value라고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개이면서 합이 1인 게 또 보장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 함수를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그죠? 소프트맥스 함수를 우리가 분류 같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정답지, 실제로 이제 y 레이블, 이 정답지가 i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i. 뭐 우리는 얘에 대응되는 값을, 이 로그 라이클로드를 얘를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면 얘를 맥시마이즈. 그죠? 얘를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로그 씌우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계산이 돼요. 그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를 한번 뭐 거치고 나면은 실제로 여기 소프트맥스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얘가 여기서 이제 Z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Z가 우리는 보통 로짓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로짓. 그죠? 뭐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을 거치면서 이렇게 합이 1이고 각각 0과 1 사이에 확률값으로 나온다. 근데 저 여기서 익스포넨셜 한번 거치죠. 익스포넨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얘랑 보시면은 실제로 한 두 배, 최대 뭐 세 배까지밖에 차이 안 나지만 거치고 나온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 익스포넨셜 하니까. 이제 원래 약간 차이 나던 게 굉장히 크게 켜지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요 윗부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의 좀 성질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소프트맥스 함수는 일단은 0을 넣으면 k분이 1이에요. 무슨 말이다? 여기 0은 0벡터입니다. 즉, 여기서 z가 만약에 이제 여러 디멘전, 즉 소프트맥스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0.1, 0.3, 만약에 뭐 7.0이다. 그러면 각각 익스포넨셜 합니다. 익스포넨셜 0.1, 익스포넨셜 0.4, 익스포넨셜 7.0. 그다음 다 더한 걸로 각각을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죠. 다 더한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이 1이 되고 익스포넨셜 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이 1이 되고 나눠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 0이다. 0,0,0이다. 그러면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k분의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웃풋 값으로. 소프트맥스 값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 0.1, 뭐 0.3, 예를 들어 뭐 0.5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겠구나. 자, 만약 10, 만약에 뭐 20, 만약에 뭐 30 있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큰데 죄송합니다. 자, 1, 2, 3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하고 이제 나눠주고 소프트엑스 하면은 뭐 대략 뭐 0. 뭐 0.1, 뭐 0.4 예를 들어서 뭐 0.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엡실론을 나눠주는 거죠. 엡실론을 이렇게 나눠주고 엡실론은 굉장히 작게 가면 엡실론 굉장히 작게 엡실론은 뭐 0.0000001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얘도 커지긴 하겠지만 얘가 훨씬 빠르게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거의 다 익스포넨셜까지 해주니까 그때는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1과 100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익스포넨셜 100과 익스포넨셜 1은 굉장히 큰 차이죠.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굉장히 스플러스한 값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질은 소프트맥스의 로짓에다가 똑같은 상수를 더해도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똑같다. 여기 나와 있는 로우가 지금 소프트맥스입니다. 로짓에다가 상수 더해도 똑같다.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 그다음에 뭐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0.1, 0.4, 뭐 0.5 이거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 순서 바꾸면 바꿔서 소프트맥스 넣으면 똑같이 순서 바뀐 걸로 나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는 모노토닉 함수다. 즉 소프트맥스 인풋으로 만약에 이제 2.0, 3.0, 7.0 들어갔습니다. 그럼 소프트맥스 나오고 거치고 난 후에는 얘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소프트맥스 아웃풋. 인풋이 크면 아웃풋도 크다. 그 얘기를 지금 소프트맥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모노토닉하다 라고 말하고 단조롭다. 단조롭게 증가한다. 단조롭게 감소한다.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맥스에 대한 이제 자코비안 그라디언트 값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자 zi 자 소프트맥스 하고 나면은 소프트맥스 하고 나서의 그 i번째 벡터 값을 i번째 값을 우리가 zj로 미분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때 j랑 i가 같을 때는 얘가 1이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고 얘가 1이 되고 z랑 i가 다르면 그때는 얘만 딱 0으로 바뀐다. 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뭐 시그모이드랑 그 다음에 뭐 소프트맥스 봤는데 시그모이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듣기만 하셔도 돼요. 시그모이드는 게이트에 많이 활용되고 소프트맥스는 어텐션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고 하지만 이제 시그모이드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소프트맥스 자체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프트맥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디멘전이라고 할 때 Z 로짓이 지금 둘 다 여기 Z 소프트맥스 여기서 Z가 이제 소프트맥스의 로짓 여기 X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만약에 2디멘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걔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면 하나를 0으로 주면은 그때는 시그모이드랑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에 0 주면 익스panse 0이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게이트 여기 나온 시그모이드 함수를 소프트맥스의 약간 이제 특수 케이스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델의 아웃풋 보고 있는데요. 모델의 아웃풋 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소프트맥스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프트맥스고 이 소프트맥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소프트맥스를 단순하게 소프트맥스 식이 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맥스의 성질, 이런 모노토니시티가 있다. 이런 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피리어드가 있다, 모노토닉하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로컬 미니마가 생기기 때문에 좀 최적화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주는 역할도 있다. 이런 재밌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시그모이드랑 소프트맥스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더 재밌는 거. 자, 우리가 뭐 KKT 컨디션 같은 건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 요건 생략할 건데요. 소프트맥스 함수 자체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생겼죠. 아까 뭐 S가 그냥 Z로 바뀌고 그냥 이제 그 노테이션이 약간만 차이가 있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로짓을 익스포넨셜하고 노멀레이션 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소프트맥스가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요걸로 해석이 돼요. 요걸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A입니다.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자, S가 소프트맥스의 인풋이에요. 로짓인 거죠. 소프트맥스의 인풋. 자, 그랬을 때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P라는 거는 마치 이 최적화 문제를 푼 거랑 동일한 해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HP 이렇게 되는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제약은 있어요. such that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P는 이제 우리가 지금 소프트맥스 아웃풋 다 양수죠. 영도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의 합은 1이다. 요 제약이 있을 때긴 합니다. 그랬을 때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여기 나와 있는 P는 요 형태를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얘를 최적화하는 게 소프트맥스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여기 H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엔트로피. 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거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자, 정확하게는 이제 엔트로피 중에서도 샤논 엔트로피, 우리가 배웠던 그 샤논 엔트로피입니다. 그때 소프트맥스가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교수님, 샤논 엔트로피 아니고 이게 다른 엔트로피 같았으면 다른 게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엔트로피, 자, 여기가 지금 엔트로피로 표현되어 있죠. 얘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0이면 이제 아그맥스고 얘가 샤논 엔트로피면 소프트맥스고 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수많은 소프트맥스의 변형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소프트맥스들의 변형.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소프트맥스들의 지금 변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얘가 소프트맥스고 나머지는 소프트맥스들의 지금 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소프트맥스의 이런 변형들은. 자, 한 가지는 이제 스팔스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팔스맥스. 말만 들어도 뭔가 스팔스하죠. 스팔스라는 말은 뭐다? 0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프트맥스에서 사실은 0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이 값이 0이 되려면은 굉장히 얘가 작은 값이 돼야겠죠.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0도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만약 아웃풋을 내보낸다. 결국 우리는 그러면 고양이 또는 강아지의 확률을 내보내는 건데 아니 암만 때려 죽여도 나는 얘는 고양이인 것 같아. 그러면 고양이의 확률 1, 강아지의 확률 0 하고 싶어. 근데 소프트맥스 하면은 이게 안 되고 여기 0.9, 0.0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얘가 뭐 여러분 뭐 빔서치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또 뭐 어텐션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굉장히 이런 좀 바이너리한 이런 스팔스한 값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웃풋 단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냥 어텐션 할 때도 어텐션 나중에 배울 겁니다. 소프트맥스 같은 거 할 때. 소프트맥스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좀 유의미하지 않은 단어들끼리도 이렇게 약간 좀 연결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뭐 좀 더 스팔스하게 만들다 보면은 진짜 유의미한 것만 해석이 되는 값을 가진 좀 더 사람이 해석하기 좋은 그런 어텐션 이제 히트맵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소프트맥스의 한 가지의 변형은 이런 스팔스맥스라는 게 있다. 스팔스맥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타우가 좀 메인이긴 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스레스홀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소프트맥스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로짓이 들어오는데 그 로짓이 딱 특정 스레스홀드 이상일 때만 우리가 값을 렐루처럼 내보내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0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스레스홀드가 이제 굉장히 예술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전체 이 스파스맥스의 아웃풋 값은 여전히 소프트맥스와 유사하게 합이 1이 되도록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워 Z가 이제 유니크하게 하나 존재해요. 그게 이제 이 스파스맥스 논문의 내용인 거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스파스맥스는 타워 Z보다 작은 로짓은 다 0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스하게 나오죠. 소프트맥스랑 다르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논리니어 함수 필요성 보다가 논리니어 함수에서 이런 더블을 어떻게 학습하냐? 아, 그라디언트로 학습한다. 근데 그라디언트 어떻게 학습하냐? 뭐에 대한 그라디언트 구할 거냐? 목적식 먼저 정해야 된다.
했죠. 이제 목적식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아웃풋 어떻게 내보내게 할 거냐. 그죠? 아웃풋 어떻게 내보내게 할 거냐. 그 아웃풋 내보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우시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그모이드 기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기반이 있었고 이 소프트맥스를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본 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외에 소프트맥스 외에 또 다른 이런 아웃풋을 내보내주게 한 게 있냐? 가우시안이 있습니다. 근데 가우시안 아까 교수님 하지 않았나요? 아까는 보시면은 가우시안이긴 한데 이제 가우시안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베리언스 텀 또는 이제 코베런스 텀이 지금 상수입니다.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고 상수입니다. 학습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학습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코베런스 텀. 사실 여기 나오는 코베런스가 그냥 여기 나오는 베리언스가 1이었으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여기 베리언스가 1이니까 자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내봤습니다. 가우시안으로 내봤는데 로그 씌우니까 익스포넨셜 없어지고 여기 남은 거예요. 익스포넨셜 부분에 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그냥 그 밸런스를 1로 가정하니까 상수네. 얘도 그냥 2네. 그냥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MS로. 근데 만약에 얘를 밸런스까지 학습시킨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밸런스가 있으면 우리 모델은 이제 내뱉는 게 민값만 내뱉는 게 아니라 밸런스, 언설튼한 정도도 내뱉게 하는 거니까 언설튼티를 측정할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언설튼티에 어웨어한 아웃풋을 내보낼 때 얘를 이제 활용합니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좀 여러 개의 모델을 합친 게 그래서 이제 17년에 발표된 딥 앙상블이라는 논문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요거를 그냥 학습하면 오버피팅이 좀 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안 되도록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어드버서리 이그젠플을 통해서 얘를 학습하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모르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베리일 때는, 그냥 1차원일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베리언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풀 코베런스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풀 코베런스를 우리가 모델 아웃풋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MNIST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0부터 9까지 확률 값을 내보내는 뿐만 아니라 민이죠. 그러면 이제 0, 1, 2, 3, 4, 9, 0, 1, 2, 3, 4, 9. 이런 클래스 간의 관계, 들과 그다음에 각각 클래스에 대한 베리언스도 우리가 내뱉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풀 코베런스. 여러분 풀 코베런스도 결국 학습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 코베런스는 한 가지 제약이 있죠. 포시티브 세미 데피니션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제약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을 항상 만족하기 위해서 보통 이 코베런스 자체를 우리가 모델링하기보다는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요 대각선의 아래 부분만 채워져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로 잡고 얘네들을 학습을 합니다. 왜?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만 좀 더 보세요. 촐레스키 분해를 통하면 이런 코비런스가 이렇게 분해가 되고 우리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아예 이거 자체를 학습시키는 코비런스가 아니라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학습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서 넣어주면은 항상 그때는 우리가 포지티브 데피니 하니까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제 앞서서 봤던 이제 딥앙상블하고도 이제 약간 유사하긴 한데요.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그 노멀 분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노멀 분포를 우리가 엔겔을 쓸 수 있다. 라는 이런 믹스처 덴시티 네트워크로 우리가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우리가 결국 목적식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타입 살펴본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액티베이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